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자, 이제 리눅스 간단한 명령어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리눅스를 좀 써보셨거나 지금 보시는 이 명령어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리눅스를 잘 모르시거나 지금 이 명령어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pwd 보겠습니다. pwd는 현재 어느 디렉토리까지 들어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명령어예요. 자, 보시면 홈 밑에 hjkim 디렉토리까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우리가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폴더까지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ls 볼게요. ls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와 있는 디렉토리에서 파일들 리스트를 보여줘 라고 하는 의미예요. 치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죠. WSL을 막 설치하고 난 직후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ls하고 -al 옵션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아까 안 보였던 파일들 5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아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왜 보일까요? 그 이유는 앞에 붙어 있는 이 점 때문입니다. 네, 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리눅스에서는 파일명 앞에 점을 붙이면 이제 숨겨진 파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윈도우즈에도 숨겨진 파일이나 숨겨진 폴더가 있죠? 비슷하게 리눅스에서도 이름 앞에 점이 붙어 있으면 숨겨진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A 옵션을 주게 되면 숨겨진 것도 보여줘 라고 하는 의미이고, L 옵션을 주면 자세하게 보여줘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L 옵션을 주게 되면 이 파일이 언제 수정됐는지, 그리고 오너랑 그룹이 누군지, 그리고 파일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ls하고 a도 되고 ls하고 -l도 따로 되는데, 이렇게 따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al로 같이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cd 명령 보겠습니다. cd는 디렉토리를 바꾸는 거예요. change 디렉토리의 단축어고요. 자, 현재 위치가 홈 밑에 hjkim이기 때문에 하나 위로 올라가 볼까요? 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cd 점점 주시면 돼요. 참고로 cd 점점 붙이면 안 되고 한 칸 띄고 점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홈까지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하나 더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러면 루트까지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눅스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를 루트라고 해요. 네, 그래서 루트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다음 다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할 거면은 cd하고 디렉토리 명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cd 홈, 지금 hjkim이라는 폴더가 있죠. cd hjkim으로 이동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냥 슬러시 입력하면 이거 자체가 루트라서 루트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편리하죠? 그 다음에 그냥 cd 한번 입력해볼까요? 그냥 cd 입력하면은 이번에는 홈 밑에 hjkim으로 한 번에 이동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cd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는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홈 디렉토리가 뭐냐면 지금 로그인된 계정이 hjkim이죠. 자, hjkim의 홈 디렉토리는 이 디렉토리입니다. 홈 밑에 hjkim 디렉토리가 hjkim 계정의 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cd 치면은 홈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cd 명령 자체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홈으로 이동할 때 많이 써먹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kdir 볼게요. mkdir은 이제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고요. 현재 위치에서 abc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l 치면은 abc가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디렉토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얘가 디렉토리인 걸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abc가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위에 5개는 원래 파일이라 그랬죠. 숨겨진 파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든 디렉토리는 여기 있는데, 자, 어떤 부분을 보고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맨 앞에 보시면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파일 같은 경우는 맨 앞에가 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맨 앞에가 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ls-al 쳤을 때 맨 앞에가 D면 그 객체는 디렉토리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터치가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고요. 터치 abcd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s-al 했을 때 맨 앞에가 대시로 나오겠네요. 네, 맞는지 볼게요. 네, abcd가 있고 맨 앞에가 대시니까 이 abcd는 파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파일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ABCD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네, 잘 지워졌죠? 폴더만 남아있습니다. 자, 폴더도 한번 지워볼까요? 자, 폴더를 지우려 했더니 ABC는 폴더라서 지울 수 없대요. 자, 기본적으로 폴더는 그냥 안 지워지기 때문에 R 옵션을 꼭 줘야 됩니다. R 옵션을 주고 폴더를 입력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폴더도 잘 삭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카피 명령 보겠습니다. 자, CP는 카피의 단축어예요. 그래서 카피를 할 때는 그 전에 먼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file1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ile1이라고 하는 파일 만들어졌죠? 카피 명령은 카피할 대상을 적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타겟명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copy1을 to로 새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ls-al 해보면은 이제 copy2가 생겼죠? 네, 새로운 파일이 복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copy 명령은 파일만 되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도 돼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볼까요? dir_1 이라고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dir2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copy 명령은 아까 rm하고 비슷하게 디렉토리를 복사하려면은 R 옵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R 옵션을 주고 dir1, dir2로 디렉토리를 복사하겠다라고 입력하시면 이렇게 디렉토리도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ove를 한번 해볼까요? move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파일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파일을 이름을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파일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파일 1이라고 하는 거를 디렉토리 1으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move하고 파일 1, 옮길 대상을 적어주고요. 옮길 디렉토리 명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이 파일은 이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ls-al 쳐보면은 이제 파일 1이 사라졌죠? dir1에 갔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쳐보면은 dir1에 지금 파일 1 파일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름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파일 2라고 되어 있는 거를 파일 3라고 한번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러려면은 move 옮길 대상을 적어주고 옮길 타겟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파일 2가 파일 3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move A하고 B 했을 때 A를 B로 이름을 바꾸라는 건지 A를 B의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라는 건지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아는 방법은 타겟명, 이 타겟명이 이미 존재하는 디렉토리로 있으면은 디렉토리 안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리네임으로 인식을 하고 A를 B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현재 이 타겟 쪽 이름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고 무브를 할지 아니면은 리네임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르를 한번 볼게요. 타르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하나로 합칠 때 주로 많이 써요. dir2를 dir1으로 일단 옮기고요. 파일 3도 옮길게요. move 파일 3를 dir1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dir1만 있고요. dir1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방금 옮겨놨던 dir2랑 파일 1, 3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dir1을 파일 하나로 압축을 해볼게요. 타르 같은 경우는 명령어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압축할 때는 cvf 그리고 압축을 풀 때는 xvf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압축을 하는 거니까 cvf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vf하고 하나로 합칠 압축 파일명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저는 dir1.tar라고 이름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대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dir1이라고 대상을 적어줘요. 그러니까 cvf는 압축하겠다라고 하는 옵션, 그 다음에 dir1.tar는 내가 만들 압축 파일명, 그 다음에 대상,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dir1.tar라고 나오죠. 자, 하나의 파일로 압축이 된 거예요. 자, 이 압축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전에 dir1을 한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F 옵션은 강제하겠다 이런 옵션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dir1.tar 하나만 있죠. 자, 아까 tar는 두 가지 옵션만 기억하면 된다 했어요. 압축할 때는 cvf, 풀 때는 xvf라고 했었죠. xvf 그 다음에 dir1.tar, dir1.tar 그냥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dir1 폴더가 생겼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원래 있었던 dir2랑 파일 1, 3 다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ar 명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디렉토리를 주로 하나로 합칠 때, 파일 하나로 만들 때 많이 써먹는 옵션이에요. 언제 많이 쓰냐면
보통 디렉토리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있고 또 계층적으로 폴더가 계층적으로 복잡하게 있을 때 그 디렉토리 자체를 파일 하나로 추출을 해서 전송할 때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타르도 굉장히 많이 써먹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WSL 설치하고 간단한 리눅스 명령어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WSL에다가 도커 설치하고 도커 컴포즈라는 걸 이용해서 에어플로우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